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시즌2 우리 사회 곳곳의 작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입주민의 막말, 폭언, 더 넘어가서 폭행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입주민의 갑질, 이른바 갑질로 아파트 경비원 분이 이제 분신한 사건도 2014년도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민 아주 나쁜 입주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안성식 노원 노동복지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식입니다. 네, 안 센터장님은 이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이게 좀 긴데 이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한 구성원으로서 저희 노원 노동복지센터가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궁금해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이게 어떤 단체예요? 전국의 각 지역에 이런 노동 관련된 단체나 지자체가 이제 위탁해서 설립한 노동센터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고 그 중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취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사업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사업단이? 2019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이네요. 네, 예. 네, 작년에 만들어져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원 분들 이번에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경비원 분들의 평소에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게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하고 접하고 계시겠네요, 평소에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네.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을 해서 거의 매월 많은 수의 경비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이냐, 이 입주민 한 분의 되게 비인간적인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롯된 특별한 사건이냐,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이런 입주민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 현장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2014년 말씀하셨지만 2014년 그 분신 사고 이후에 많은 입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서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은 나아진 거는 사실인데요. 네. 일부 이런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고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네. 해고가 될까봐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본인을 드러내고 말을 하기 쉽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센터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고용 불안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용 불안이 우선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신고를 하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던 이렇게 하는데, 네. 특히 고령인 경비노동자들은 이번 일자리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그렇게 자기 주장을, 권리 주장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수정을 개선을 요구하기가 쉽진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비 노동자들의 신분이 대부분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간접 고용,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아닌 요역회사를 통한 고용인 간접 고용 비율이 90% 이상으로 확실히 높고요. 네. 또한 1년 계약이면 당연히 좋은 거고 다행인 거고, 3개월 하다못해 1개월 계약까지도 이렇게 초단기 계약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1개월 계약이요? 그럼 계속 이게 연장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법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한 달 지나서 얼마든지 그 용역업체에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신분, 불안한 고용 신분을 갖고 있는 그 노동자분들이 많다, 이 얘기네요. 그죠?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데 왜 개선되지 않는 겁니까?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정부가 약간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다면 예를 네. 들면 1년 미만 계약자의 계약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경비 노동자에는 지원을 하거든요. 아파트 네. 쪽에. 네. 그러면 초단기 계약에 하는 경우에는 뭐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제한을 두거나 이런 식의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마도 네. 그 당사자인 경비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 요구를 좀 하면 그리고 네.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분명히 좀 고쳐지지 않을까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스스로 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뭐 스스로 개인적으로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네. 집단을 만들어서 뭐 노동자까지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불안을 있는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 가입이나 단체를 설립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네. 수치로도 뭐 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 비정규직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만들기도 어렵고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요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은 스스로 요구하고 이게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될 텐데 그럼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고용 안정을 일정 부분은 좀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하,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또 문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지원 정책이나 최근에 계류 중인 그 1년 미만의 퇴직금을 적용하는 법도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법도 좀 변경하면 1년 미만 계약을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네. 경비업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같은 아파트 일을 해도 경비업체가 변경되면 이분들의 그 소속이 달라지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법적 구제를 못 받는데 이렇게 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 승계를 좀 의무화하는 이런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고용 네. 안정성을 좀 높이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좀 단체를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 안정부터 풀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뭐 노조를 만들든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돌아가신 그분 이름이 이제 최희성 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경비 초소 안에서 그 아파트 내 규정을 보니까요. 뭐 실내화를 못 신게 하는 이런 규정까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노동 조건이죠. 이런 좀 불합리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경비 노동자들한테 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 아파트가 특별한 겁니까? 뭐 특별하다라고 보진 않고요. 네. 거의 비슷한 규정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봤을 때 이제 일하는 노동자로 봐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일해 이런 일자리를 되게 시혜적인 일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요번에 뭐 그분을 입주민이 머슴이라고 표현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비인간적인 어떤 언행이라든가 욕설, 폭행 이런 것들을 당한 신고들도 많이 들어옵니까? 뭐, 폭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비 노동자들과 거의 매달 2019년에도 한 20회 정도 모임을 했더라고요. 한 100여 번 정도 한 달에 모여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요. 네. 제가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개인차는 있지만 네. 뭐 하대나 폭언 등은 거의 대다수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해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폭행을 당해서 저한테 이제 그 사진으로 본인 얼굴을 찍어서 보내갖고 이것에 대한 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입주민도 아니고 방문객한테 업어치기 같이 패대기를 당해서 그래갖고 좀 틀니를 끼고 있으셨는데 틀니도 없어졌다라고 하고 새벽에 연락 오신 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고용 불안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희석 경비 노동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이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정도는 본인도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것을 온전히 해결해야 되고 또한 본인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노동센터 같은 데가 만약에 있었으면 지원을 아주 혼자 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 상담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폭행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어렵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노동센터장이시잖아요. 노동복지센터장 노원에. 네네. 이게 지자체별로 다 있어요? 그 서울에는 그래도 많은 수의 지자체에서 있고 서울에 25개구를 다 아직 설립 중에 있고요. 15개인가 16개 정도는 있는데 강북 지역에서는 성북과 도봉 노원은 있는데 강북만 없어요. 그래서 좀 더욱더 안타까웠던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떤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이런 폭언을 당하면은 신고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먼저 노동복지센터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경우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폭행하신 분에 대해서 산업대니까 뭐 노무사 그리고 민영사 문제도 있으니까 변호사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자체와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풀면 본인의 화도 좀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비 노동자들한테 이제 뭐 보통은 택배 그리고 뭐 재활용 분리수거 뭐 방범 뭐 이거 다 시키잖아요. 보통 아파트에서. 이거 불법이다.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현실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저도 많이 만나 보니까요. 당연히 최근에 경찰청에서 3월 달인가 이제 7월 1일부터인가 단속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순간 전국에 있는 경비 노동자들이 노원 지역은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용이 불안한 것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경비 노동자한테 뭐 우호적으로 잘하는 일이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당사자인 경비 노동자 그리고 입주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 단위의 좀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좀 천천히 현장은 지금 진행은 되고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 됐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름에 그 냉방기가 그러니까 에어컨이 설치 안 된 초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기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이미 다 서울 지역만 보면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럼 지자체에서도 이런 냉난방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원 지역도 보니까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이거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민 찬반 투표 같은 걸 하면은 잘 되는데 이 동대표나 이런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올라왔는데 그게 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올해는 좀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할 거고 노원 지역은 저희 얘기를 지자체나 이렇게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6706님이 경비 6년 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네요. 센터장님 인터뷰에 공감을 한다고 제일 중요한 게 고용 불안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식 노원 노동복지센터장이었습니다.